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KTN 55기 PD 전하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학생들의 마음을 함께 보듬고 정신건강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모인 영마인드 링크 고려대학교 지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안에서 정신건강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는 영마인드 링크 고려대학교 지부의 교육학과 남예지, 철학과 최서연, 심리학부 안수민, 심리학부 김수환입니다. 네, 영마인드 링크팀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영마인드 링크가 펼치고 있는 이니셔티브? 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마인드 링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와 멘탈헬스 코리아가 함께 출범한 정신건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심리학부 자치기구로 인준받아 고려대학교 정신건강 문화를 개선시킬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활발히 준비 중입니다. 10월 2일 민주광장에서 4개의 동아리 자치기구와 함께 정신건강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스 운영진이신 심리학부 자치기구 사이코드라마 부원들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코드라마는 고민을 가진 주인공이 극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곳입니다. 저는 사이코드라마 부원인 심리학부 임성원, 국어국문학과 최혜리입니다. 저희는 심리극을 통해 별거 아닌 고민은 없다, 모든 고민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신건강 페스티벌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이어서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을 서로 털어놓고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영마인드 링크 그리고 사이코 드라마까지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축제들을 많이 접해보긴 했지만 정신건강 페스티벌이라는 건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생소한 주제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분들도 정신건강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정신건강과 제 생활은 사실 별로 연결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동이나 식습관 관리처럼 뭔가 일상생활에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과는 다르게 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뭔가 정신건강하면 드라마 속에 있는 정신병원이나 뉴스 속에 있는 사건같이 조금 무겁고 낯선 이미지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신건강이 우리 학교 생활과 멀리 있다고 느껴지기 쉽죠. 하지만 2022년 고려대학교 허지원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재학생 2,400명 중 무려 28%가 우울 집단에 속하며 1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럼 10명 중에 4명 정도의 학생이 현재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군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네, 그만큼 고려대학교의 정신건강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려대학교 학우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가깝게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해 회의적인데요. 저희 영마인드 링크 고려대학교 지부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교내 심리 프로그램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중 68.8%가 심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였다고 응답하였거든요. 또한 바쁜 학기 중에 이 심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대답한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신건강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신체 건강만큼 뭔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신건강에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페스티벌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주광장에서 조금은 어렵고 그리고 무거운 주제인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각 동아리만의 개성으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광장이라면 학교를 오가면서 쉽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정신건강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축제라니 저는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스가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심리극의 핵심적인 가치를 담은 부스를 기획했습니다. 그 부스의 이름은 마음스테이 오늘의 휴식인데요. 마음속에 담아만 뒀던 고민을 고민 박스에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마음 나눔 보드에서는 서로의 고민에 대한 응원과 격려 메시지를 남기는 활동도 준비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정신 건강을 이렇게 가깝게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크네요. 그런데 정신 건강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페스티벌을 준비를 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정신건강은 우리의 대학 생활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에서 누구나 마음이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죠. 저희는 그럴 때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신건강 페스티벌에서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건강 페스티벌을 개최하기에 앞서서 대학생들의 고민을 나누면서 페스티벌의 취지를 이제 미리 조금 실현해 보는 자리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공감과 나눔의 분위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팀원이 대학생활 홀로서기를 하며 겪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나도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임상 및 상담심리 전공 양은주 교수님의 상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면 영마인드 링크 팀원분들께서 양은주 교수님의 조언을 대신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면서도 종종 마음 한편이 너무 힘들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본가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부모님 감독 없이 자유롭게 대학 생활하는 게 마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리는 자유만큼 뒤따르는 책임을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 학업, 친구 관계까지 무리해서 책임지려다가 번아웃, 과로 상태에 놓이기 일쑤였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선택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리면서도 하나 둘 스펙을 쌓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립감과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뭔가를 해내야만 할 것 같고 저를 믿고 계신 부모님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싶은 생각에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사연자분을 포함한 저희 모두는 지금 성인 진입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서 성인 진입기라는 새로운 발달 단계가 제한되었어요. 성인 진입기는 기존의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인 정체성 확립 노력을 지속하면서 성인기의 발달 과업인 새로운 가족 만들기와 안정적인 일자리 갖기 노력이 함께 진행되는 시기예요. 즉 기존의 정체성과 새로운 일, 가족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인 거죠. 사연자분은 대학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진로 목표를 정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러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전환기, 성인 진입기에서 불안, 소진된 기분, 우울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맞아요. 자기를 비난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이것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듯해요.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압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관리 기술, 전략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께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말고도 일상생활이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 이제 어려워졌다는 것이 또 다른 고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방학 때 괜찮다가도 학기가 시작되면서 불안해서 밥을 잘 못 먹거나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해요. 또 과제가 밀리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면서 밤새 뒤척거리면서 다음날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기에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나아질 수 있지만 앞에 사연자분처럼 주의 집중, 수면, 그리고 식사 패턴 등의 변화가 생기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다,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와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면 내 마음의 소리에 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제가 많아져서 학점 걱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자기관리 전략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고방식과 관련된 전략인데요. 나와 한 발짝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생각이 자꾸 들 때 이는 내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야 라고 되새기며 내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것보다 친절한 태도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서 나를 돌보거나 자기 연민을 돕는 다양한 기법들을 시도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사고방식과 태도 전략에 더해 스스로에게 중요한 삶의 방향을 찾아 차근차근 이를 위해 행동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치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내가 어떨 때 스스로를 의미 있다고 느끼는지 돌아보며 나만의 가치나 삶의 방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해결책은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더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거나 앞서 제안드린 방법의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나 혼자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 막막하다면 교내 학생상담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연자 분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말하기에는 걱정을 끼칠까봐 입이 쉽게 안 떨어진다고 하시고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털어놓기에도 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말이 편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라고 하시네요. 분명 그런 면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짐을 혼자만 지는 것보다 나눠지는 게 훨씬 가볍듯이 얘기하다 보면 제 주변에 저를 많이 아끼고 짐을 함께 들어주기를 바라는 친구들, 가족들이 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얘기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면 이런 해결책을 썼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죠? 좀 항상 솔직히 말하는 게 꼭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자문 내용 중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상대방에게 내 고민을 얘기하기 전에 어떠한 반응을 원하는지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하는 것인지 나의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말씀하신 문제점은 훨씬 적어질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교수님의 자문을 바탕으로 한 심리학적 해석과 해결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교수님께서 마지막 해결책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영마인드 링크에서 진행한다는 정신건강 페스티벌과 굉장히 연관이 깊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 페스티벌에서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니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신건강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면 오늘처럼 정신건강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영마인드 링크 팀원분들 그리고 사이코 드라마 부원분들 모두 오늘 나와서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게 된다면 10월 2일 민주광장에서 뵙게 되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하빈님, KTN, 우리 팀원들 그리고 신청해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상담이 정신건강과 조금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다가오는 10월 2일 민주광장에서 정신건강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이 즐거우셨다면 민주광장에서 다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모두 10월 2일 민주광장에서 봐요. 안녕!